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들입니다. 비혼의 주의와 해석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3장 감각적 현실과 정신적 현실입니다. 비혼은 계속 O에서 K가 변형되어져 가는 것을 추적해 들어가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고의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감각적 현실이 있고 변형되어져 나갈 때 감각적 현실이 있고 정신적 현실이 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 감각적 현실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이혼은 궁극적 실제인 O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O가 뭐냐면 궁극적 현실, 완벽한 진실, 삼위일체로서의 하나님, 무한, 물 자체 등의 용어로 표상되는 궁극적 실제를 O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의식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지겠죠. 이거는 알게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되어가는 것, 진화되어져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O는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지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무의식, 보이지 않죠. 만질 수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무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 O는 반드시 K로 변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계속 진화되어져 가는데 어디까지 진화되어져 가느냐 하면요. 감각에 기초한 언어로 체계화될 수 있는 지점까지 진화되어져 갈 때 비로소 O는 K로 변형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감각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굉장히 O가 K로 변형되어졌을 때 감각의 언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K에서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탐구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을 O를 탐구에 들어갈 때는 이 감각의 언어가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각의 언어들은 기억과 욕망으로 이렇게 이 저자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면 프로이드는 원초적 단계를 K원칙, 불쾌 원칙, 감각이 지배되는 원칙이죠. 거기에서 지배되는 단계를 보고 이 단계에서의 기억의 운용, 기억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사고 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프로이드는 그 단계에서는 사고 능력이 없다,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비유는 조금 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원초적 단계에서 이제 투사적 동일시 일부가 기억의 초기 형태로 존재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능이 형성될 때까지 투사적 동일시가 사고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입과 젖가슴이 있죠. 엄마 젖가슴, 아이의 입이 있는데 이걸 교환하죠. 상호 교환을 합니다. 엄마 젖가슴을 빨면서 아이는 만족을 얻고 충분하지 않을 때 불쾌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할 때 내재화되죠. 입과 젖가슴 간의 상호 교환으로 이제 내재화된 상호 교환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쾌와 불쾌가 내 안에 이제 저장이 되어지는 거죠. 내재화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담는 것과 엄마 젖가슴이죠. 담는 것과 담기는 것 간의 상호 자극과 반응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 담는 것은 초기 형태의 기억과 가장 유사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담는 것. 이게 초기 형태의 기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젖가슴이죠. 거기서 쾌가 그걸 빨면서 우리는 쾌를 얻을 수가 있죠. 여기 이제 기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담기는 것은 불쾌한 것을 없애고 기분 좋은 것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불쾌한 것을 방출합니다. 그렇지만 그 방출하면서 쾌를 얻게 되죠. 근데 담는 것도 쾌를 얻기 위해서 담기는 것이 방출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 방출하기도 하고 지니고 있기도 하는 이 담는 것은 잘 잊어버리고 또는 또 잘 잊혀지지 않는 기억의 초기 형태입니다. 참 재밌죠. 이게 좋은 것은 내 속에서 이렇게 잘 잊혀지지 않는 기억으로 갇히고 있고 또 불쾌한 것은 그냥 잊어버려서 방출해버렸죠. 근데 이거 우리는 불쾌도 경험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딱 고착이 되어져 있는 거겠죠. 불쾌와 쾌로 딱 고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변화와 발전은 이루어지지 않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억이 완전히 초기에 고착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O를 우리가 탐색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방해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뭔가를 소유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으면 쾌가 저장이 되고요. 공격수단을 비축하는 데 관심이 있으면 불편거리가 저장이 됩니다. 나쁜 거. 방출은 방출되는 물질을 미사일로 전환하는 것처럼 아주 강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분석학에서 필연적인 기억의 발달은 시행범주, 그냥 서술하는 거죠. 시행범주 요소이고, 자,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지배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기억의 발달은. 시행범주에서 이렇게 기억의 발달이 이제 서서히 발달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자, 담는 것과 담기는 것이 지배권을 갖는 거고요. 자, 이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고통의 원칙이 우위에 있는 겁니다.
상실에 대한 공포를 수반하는 소유욕입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감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억 속에는 감각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오를 추구할 때 고통스러운 자극을 떨치려는 욕구는 기억의 내용물에 어떤 불만족스러운 성격을 부여하고요. 기억은 더 잘 축적될수록 포화된 요인들로 포화된 요인과 유사하니까 분석가가 이런 마음 상태에 있으면 만족하게 되고 따라서 더 깊은 것을 탐구하는 학습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기억에 딱 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또 원초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억은 좋은 내용으로만 채워주고 불쾌한 요인들은 방출하거나 반대로 불쾌한 요인들로만 가득하고 기분 좋은 내용은 전혀 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오를 탐색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자, 기억이나 무의식에 대해 갖는 이 태도는 이들 투사적 동실 과정에서 방출된 것들의 컨테이너로 볼 때 이제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가 표상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특성이 있는 기억은 오에 집중하는 그런 분석가가 지니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그 무의식으로, 내담자의 무의식으로 들어가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감각의 언어에 딱 잡혀져 있기 때문에 한 부분만 볼 수 있지 그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를 탐색해 나가는 데는 방해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분석가는 K를 사용하지요. 기억은 또 K의 일부입니다. 자, 기억이 이제 감각에 의존하고 이 때문에 감각이 가지고 있는 한계, 감각이 고통의 원칙하에 있기 때문에 갖게 되면 한계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오로 들어가기에는. 기억은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지요. 소유와 방출을 토대로 한다는 결점 또한 갖고 있습니다. 오류, 초기 원초적인 경험이 기억이 되어져 있으니까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정신분석가가 주목하는 O는 그러나 K를 매개로 소통이 가능하지요. 이런 현상을 통해서 K가 O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K는 K에서 O로 진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K에서 O로 변형을 통해서 O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고. K에서 O로의 변형을 K에서 O로 변형하기 위해서는 기억과 욕망이 해당하는 K 부분이 제거되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욘이 얘기하는 기억과 욕망은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는데, 공통점이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이미 구조화되어 있어서 구조가 필요 없고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지요. 감각을 통해 얻은 감각 경험에 의해서 형성이 되고 쾌와 고통의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기억과 욕망은 쾌와 고통을 포용하는 구조이고 기억과 욕망이 2열 진술 이상 K에서 O로의 변형을 방해한다고. 그러니까 이 기억과 욕망을 제거해야지만 우리가 O로 들어갈 수 있죠.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점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감각에 흔들릴 때, 감각에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잡힐 수 있는 이 감각적인 것에 우리가 느낌, 이런 것들, 감정,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잡혀져 있을 때는 궁극적인 실제 O를 탐색해 나가는데 이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분석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석가가 욕망과 기억을 자제하려고 할 때 기억과 욕망 대신에 필요한 게 뭘까? 그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종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궁극적 실제와 진실이 존재한다는 믿음, 그걸 가지고 알지 못하고 알 수 없고 형태가 없는 이런 무한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탐색해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건 이제 O라고, 이 감각 궁극적 실제가 O가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O를 탐색해 들어가는데, 분석가는 감각을 통해 인식 대상들과 그 대상들에 관한 그런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래서 기억과 욕망은 이거는 조금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제 그 O가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전제될 때 그 O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되지요. 그러니까 분석가가 이 O를 수용하는 마음 상태가 있을 때 분석가는 감각 대상이나 감각에 근거한 표현 체계와 실제 오의 진화가 만나는 지점을 다루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O가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걸 수용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을 때 이게 이제 감각적인 표현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우리가 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O에서 K로 변형되어질 때 이때는 감각의 언어를 통해서
그때는 당연히 표현이 되어지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표현되어지는 감각의 언어는 굉장히 중요하지요. O에서 K로 변형이 이루어지는 건데 그 감각의 언어를 통해서 또 다른 사고로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조화되어야 하는 그런 O의 부분이 밝혀지면 기억과 욕망을 통해서 이제 변형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고가 점점 발달되어지고 추성화시키는 능력까지 이제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가가 K를 사용해서 O로 접촉하고자 할 때, O로 가고자 할 때는 기억과 욕망이 방해가 되지만 그러나 O로 접촉해서 O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O와 접촉할 때, O로 들어갈 때, O와 하나가 될 때는 또다시 이 O를 우리가 언어로 표현되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감각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지점까지 O가 진화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O가 K로 변형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다시 사고가 발달되는 과정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